지역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강해집니다. 혁신과 도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지방의 리더들. 그들의 고민과 비전을 듣는 시간, 여기는 헬로 리더스입니다. 오늘은 2025 헬로 리더스 어워드에서 혁신 성장 리더로 선정된 서산시의 이완섭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서산시는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춘 친환경 항공 연료 산업부터 기업 유치, 관광 활성화까지 다양한 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리더스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계신 이완섭 서산시장님과 함께 서산의 미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먼저 2025 헬로 리더스 어워드에서 혁신 성장 리더로 선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수상의 의미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상을 또 받게 됐다고 해서 더더욱 영광스럽고요. 또 우리 서산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 혁신 어떤 성장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평가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부심도 생기기도 하고 또 더 잘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또 격려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더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서산시가 국내 유일의 SAF 종합실증센터 최종 입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SAF라고 하면은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서산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발전을 가져올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요즘에 이 각국이 이제 탄소 중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항공 서스테이너블 에이비에이션 퓨얼 이 첫자를 따서 SAF 연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산시가 참 영광스럽게도 이제 유치를 하게 됐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이런 그 연구를 실증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한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료의 확보에서부터 연구, 실증, 그리고 이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거점 역할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석유화학 업계에 새로운 돌파구,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그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연구진들이 이제 상주해서 이 부분을 이제 연구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 따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줄어들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지역의 어떤 그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폐식용유를 연료로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폐식용유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폐목재, 이 바이오매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지속가능한 항공유를 넣었을 때 기존의 석유라든가 이런 석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연료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80% 정도 획기적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그 연료가 바로 사프 연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거점으로서 서산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가뜩이나 지금 석유화학 분야가 어려운 상황인데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또 이탈리아를 다녀오셨죠? 예. 네. 일단 대규모 투자 협약이라고 하면은 많은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활동인데 그동안 유치 성과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해 10월인데요. 김태흠 지사님하고 또 LG화학하고 함께 가서 이탈리아 국영기업 애니라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8,600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이렇게 이제 성사시키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산 대산 지역에 있는 LG화학 부지에 8,600억 규모의 이런 그 친환경 바이오 오일 생산 공장을 건립하는 데 이제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중에는 1,488억 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항상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단비와도 같은
그런 소식이었다. 이런 그 외국인 직접 투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겠고 또 한 70명 정도의 일자리를 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선순환적인 그 효과로 크게 작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국내의 기업도 유치를 가일층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NLT라든가 뭐 듀링이라든가 HVM 같은 한 200억이 넘는 이런 그 투자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자리 잡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밀려있는 기업 때문에 지금 서산시가 산단 부지를 조성하느라 지금 고심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좀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기업을 유치하고 또 외국인 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산업 단지, 산업 인프라가 이제 잘 구축이 돼야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 서산시에는 테크노밸리라든가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같은 산업 단지가 조성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꽉 차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을 유입시키고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좀 해놨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와가지고 2023년도와 지난해까지 4개의 산업단지를 이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충무이 산단 산업단지, 또 대산 그린 컴플렉스 산업단지, 그리고 대산 3 일반 산업단지 확장 개념으로, 그리고 대산의 대주기 일반 산업단지 4개의 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이제 충청남 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잘 되고 나면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많이 오다 보면 결국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의 어떤 풍요로운 경제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양률 하면은 사실은 지자체장마다 다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양률 높이는 게 정말 과제인데 서산시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오고 있고 또 준비도 착착 되는 것 같아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산 대산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산항이 지금 충남을 대표하는 국제 관문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뭐 신규 항로 개설 계획 또는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자원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 또 서산 대산항입니다. 국가 31개 국가 항만 중에서 물동량 순위로 본다면 6위에 해당되고 상당히 그러한 그 역량이 큰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그 항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최근에 또 머스크사 세계 2위의 해운회사인데요. 머스크사와 또 손을 맞잡고 또 새로운 그 항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6박 7일간의 코스 또 크루즈선도 또 뜨게 됩니다. 아직 제가 크루즈 문제는 질문은 뒤에 또 따로 그런가요? 네, 준비를 해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산항이 어쨌든 뭐 인천항이나 부산항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주요 항이지만 서산 대산항이 또 얼마나 또 많은 역할을 하게 될지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관광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서산시가 다양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민선 8기에 추진하신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가실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관광은 21세기의 브루오션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광에 갖는 이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산도 뭐 아주 그러한 어마무시한 그런 그 큰 그 관광의 어떤 그 획을 그을 수 있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아기자기하고 올망졸망하고 우리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그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 서산 구경 중에 서산 한우목장, 서산 팔경이 있는데 최근에 지난해 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만은 이 목장길, 웰빙 산책로라고도 저희가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데크길로 이렇게 조성을 했어요. 한 2.1k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면은 정말 스트레스도 풀리기도 하고 시원한 365도 다 이게 보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아주 멋진 대걷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오시는 분들마다 탄성을 자아내는데 말 그대로 서산의 알프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비롯해 가지고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상길포라든가 뭐 해미읍성이라든가 감노람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이런 관광 명소를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또 알려지지 않은 숨어 있는 이런 것들도 찾아내서 앞으로 서산을 관광하면 서산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산도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 가야산도 산림휴양복지숲으로 만들어서 2026년도 내년에는 또 내년과 내후년에 한 3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생애 주기별 태아에서부터 뭐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모든 부분을 어우르는 그런 관광의 어떤 그 힐링 장소로 만들어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착공식도 가졌거든요. 여러 가지로 치유의 숲도 이제 전국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휴양숲 어떤 휴양림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 지금 오감 만족 관광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들을수록 한 번은 정말 가보고 싶은 기대가 되는 곳들이 매력적인 장소가 많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난해 저희 LG 헬로비전에서 국제 크루즈선을 제가 또 집중 조명을 했었습니다. 예. 지난해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올해도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6박 7일간 일정으로 코스가 잡혔습니다. 우리 서산에서 이제 배가 취항을 뜨잖아요. 그래서 서산 시민과 함께 가면 또 할인 혜택도 있다는 사실도 이렇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고 계셨던 분이라든가 또 생각이 계신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산 대산항에서 취항하는 이런 그 크루즈가 한 1회소는 끝나는 게 아니고 충청권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7대 크루즈 도시로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어떤 그 효도 관광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세계적인 문물을 갖다가 또 릴렉스한 이런 여행을 통해서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친환경 에너지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는 정부로부터 수소 도시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이 수소 도시로 가는 부분은 이제 미래로 가는 그런 과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해 우리가 수소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비 150억 원을 이제 확보를 했고 도비 45억 원을 확보를 하고 해서 우리 시비 전부 합해가지고 한 300억 규모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수소의 어떤 그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그 신산업으로 가는 그런 그 실증 센터를 이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져 나간다라고 한다면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 타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금년에 이제 우리가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지속시켜 나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수소 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뭐 정원도시, 행정도시 이런 이름이 있지만 서산시는 또 수소도시라는 또 책임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U라고 하죠. 탄소 포집 활용센터도 지금 준비 중이신데 예.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탄소 포집 우리가 이제 CCU라고 이렇게 하는데 탄소 포집을 해서 이제 활용하는 이제 센터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여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하나의 일환이 바로 CCU 탄소 포집 활용 센터 이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출되는 이런 탄소 어떤 산업 공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 배출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 모아서
나노탄산 칼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유용한 물질로 이제 전환시켜 나가는 이런 이 사업이 바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먼저 말씀드렸던 이 HVO 산업 관련된 또 사프 연료 관계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로 가는 산업의 어떤 구조화, 이 인체의 인류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들 하나씩 모든 분야에서 줄여나가는 그 과정과 연계된 부분이 또 탄소 포집 CCU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소 포집 활용센터 또 전국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잘 사업 이끌어 주시면 예.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다음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업 그리고 관광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교육을 빠뜨릴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서산시가 지난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정이 갖는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건전한 기반이 되고 바탕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또 교육발전 특구로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단일 지자체로서 이렇게 또 선정이 된 부분도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선정이 된 부분도 저희한테는 참 보람으로 느끼고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 거죠. 이 교육의 어떤 인프라를 또 구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인프라가 아무리 잘 또 갖춰져 있어도 컨텐츠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와 또 기업과 또 이제 대학과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인재를 수혈하고 또 이제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항공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특화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기업들이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외부에서 또 수혈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직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럼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가장 좋죠. 베스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 교육발전 특구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한서대학교라든가 또 이런 기업들과 함께 지자체가 연계해서 손을 맞잡고 이 인재를 육성을 해가지고 그러한 인재를 바로 지역에서 쉽게 채용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바로 교육발전 특구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1순위가 직업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서산시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환경, 그리고 이런 교육 정책, 그리고 민관 산학이 함께 이런 지역을 만들어가고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교육발전 특구로 해서 이제 국비 한 90억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이 3년간 사업을 하면서 매년 30억씩 투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아마도 많은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일 지자체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텐데요. 나에게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예, 지방자치가 이제 1995년부터로 본다면 30년 되는 그런 해가 금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방자치는 매우 중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이 주인이 되고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정책에 반영돼 가지고 이제 집행이 되고 해서 성과를 내는 이런 그 시스템적인 부분이 저는 지방자치의 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방자치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저도 시장을 이렇게 직을 수행하면서 그 한시도 그런 그 생각을 잊지 않고 그 맥락 정신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 계획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산의 도전과 성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곳곳에 혁신을 이끄는 리더들을 만나는 헬로 리더스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